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채권단이 정한 마감 시한인 어제까지 금호타이어 노사가 자국의 회관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노사는 오늘 최종 담판을 하기로 했지만 무산될 경우 금호타이어의 운명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5명 가운데 1명은 개를 기르면서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안전과 관리 대책은 미흡합니다. 미투 운동이 지역 예술계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가 5억 원을 들여 지은 스튜디오가 전격 폐쇄됐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가고 포근한 기운이 몰려오면서 봄꽃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호타이어 운명의 날입니다. 채권단이 어제까지 노사의 요구한 경영 정상화 합의가 끝내 실패했습니다. 일단 채권단이 정한 시간은 지났지만 금호타이어 노사는 이와는 별도로 오늘 하루 더 만나 최종 담판에 나섭니다. 하지만 전망이 밝지는 않은데 김철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극적 타결 소식은 끝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채권단이 노사에게 준 한 달의 시한이 어제로 끝났지만 노사는 끝내 협상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난주 언론을 통해 터져나온 외국 자본 매각설에 대한 입장차 때문입니다. 채권단이 회사를 중국계 회사에 팔아넘길 거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노조는 합의를 포기하고 법정관리 수순으로 가는 게 차라리 낫다는 입장입니다. 해외 매각이 사실로 드러나면 파업도 불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법정관리는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해외 매각은 언제든 자본 철수를 통해서 저희 공장이 국내 공장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큰 위기라고 판단하고 금호타이어 사측은 다 된 밥에 재를 뿌린 건 노조라며 반발했습니다. 중요한 건 회사의 생존과 지역 경제의 안정인데도 노조가 확실하지도 않은 해외 매각설을 꼬투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법정 관리를 받게 될 경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보다 더 가혹한 구조조정안이 노사 모두에게 닥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정 관리는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의 구조조정이고요. 회생 절차에 돌입한다고 하더라도 금호타이어가 정상화되는 데는 더욱 많은 시간과 고통과 노력이 소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사가 벼랑 끝 전술로 대치하면서 당초 계획됐던 금호타이어 경영 정상화 일정은 또다시 물거품이 됐습니다. 광주와 곡성 공장 5천여 명, 190개 협력업체 만여 명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금호타이어의 운명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이처럼 채권단이 정한 시한까지 노사 합의가 실패하면서 이제 눈과 귀가 채권단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채권단이 당장이라도 법정관리 카드를 꺼낼 수도 있어 금호타이어 운명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채권단은 노사 합의가 안 될 경우 이미 강력한 후속 조치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1조 3천억 원 규모의 차입금 만기 연장 등 유동성 대책을 무효화하고 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을 밟겠다는 겁니다.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와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을 결합한 P플랜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회생 과정에서 한때 검토된 적은 있었지만 국내에선 아직 적용된 사례가 없는 방법입니다. P플랜이 적용된다면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 졸업 4년 만에 또다시 회생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경우 부실기업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대외 신용도가 추락하고 영업활동 역시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채권단이 노조의 동의 없이 희망퇴직이나 임금 삭감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통상 두 번째 경영 정상화 절차는 구성원들에게 가혹할 만한 희생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곧바로 조치를 취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한국 지원 문제로 머리가 아픈 산업은행이 대규모 구조조정이 가능한 법정관리행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사의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이제 금호타이어의 운명을 가를 채권단의 선택이 임박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어느덧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낮 동안에는 무척이나 포근한데요.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가 0도, 곡성이 영하 3도, 나주가 영하 4도로 출발하면서 아침에는 조금 쌀쌀하고요. 낮 기온 15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며 평년 기온 웃돌겠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다만 국외 먼지들이 들어오면서 일시적으로 나빠질 가능성 있겠고요. 또 여전히 대기는 메말라 있습니다. 10일 넘게 건조특보가 내려진 지역도 있습니다. 다행히 내일 비가 내리면서 이 건조함은 일시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내일 10에서 30mm가량의 강우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0.2도, 나주가 영하 3.7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영광 12도, 담양과 화순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한 기온 예상됩니다. 곡성이 14도, 구례도 14도, 보성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몸집이 큰 개들이 작은 개 여러 마리를 물어 죽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도심 공원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만약 사람이 물렸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반려견 인구 천만 시대, 안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산책객들이 조용한 오후를 즐기던 광주의 푸른길 공원. 공원 한복판에 나타난 대형견 셰퍼드들이 주인과 산책을 나왔던 소형견 4마리를 잇따라 물어뜯어 3마리가 죽었습니다. 우리 강아지를 갖고 목을 이렇게 물고 떼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굴르니까 다른 한 마리가 와서 배를 물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현장에 즉사했죠. 놀란 시민들은 공포에 떨며 대피했고 집을 탈출해 목줄 없이 도심을 활보했던 셰퍼드 4마리는 5시간 만에야 붙잡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피해견주가 가볍게 물리는 정도로 끝났지만 반려견이 크게 늘어나며 사람을 무는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이 돌아다니면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그리고 왜 저분은 개 입마개를 안 하고 이렇게 산책로에 공원에 데리고 나왔나. 자기 개는 안 몹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개 입장에서는 자기를 길러준 주인도 아니고 다 경계를 하고 물려고 달려들고. 늘어나는 반려견 안전사고에 정부는 인명피해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맹견 관리를 규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동반 외출을 할 때는 개의 크기나 품종과 관계없이 언제나 이렇게 목줄을 채우는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 당장 다음 달부터 감시를 강조하는 개파라치 제도와 몸높이 40cm 이상 개에 입마개를 의무화하자는 대책 등이 나왔지만 여러 부작용 우려에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갇혀 있고 묶여 있던 개들이 이제 사고 나는 건데 그거를 24시간 입마개를 하고 있다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키우는 견주분이 견사 관리도 잘 하시고. 국민 5명 가운데 1명은 개를 기르는 반려견 인구 1000만 시대. 반려견 수가 늘어나는 동안 동물 보호는 어느 정도 자리 잡았지만 그에 걸맞는 안전과 관리 대책은 아직은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지역 출신의 유명 사진작가인 배병호 작가의 성추문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배병호 스튜디오를 전격 폐쇄했지만 추문의 그림자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광수 기자입니다. 문화예술계 명인들의 창작 공간이 즐비한 순천 문화의 거리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곳은 개관 1년 3개월째인 배병우 사진 스튜디오. 지역 출신 저명 작가를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을 알리는 보금자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바다에다가 이제 줄낚시 놓고요. 그 부표라는 거에서 그 암초 이런 거 부표 같은 데다가 배 딱 묶어놓고 수영하고 이제 놀고 있다가 거두면 몇 마리 거두 올라오면 거기서 된장. 소나무 사진으로 대표되는 세계적 유명세. 시에서 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한 독특한 건축물도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스튜디오가 폐관 조치된 건 지난 주말. 작가와 관련된 추문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시 당국이 서둘러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배 작가의 성추행 파문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더욱 확산되는 상황. 설계 당시부터 작가의 뜻이 반영된 거리의 대표적 건축물로 배병우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쉽지 않아 앞으로도 걱정입니다. 문화의 거리와 창작예술촌 사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당국의 급선무입니다. 시 입장에서 상당히 당황스럽고 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에 당분간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 또 사진 작가인들이 이곳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이른바 스타 마케팅을 활용해서
전국 각 분야 예술가들의 사랑방으로 활성화시킨다는 옛도심 활성화 전략이 성추문이라는 예상 밖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화순에서 산불이 발생해 8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화순군 북면의 수리마을 뒷산에서 불이 나 임야 200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진화됐습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89살 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테크노파크 원장 선임 절차를 둘러싸고 정실 인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테크노파크 임원추천위원회는 현 원장의 임기가 다음 달 3일로 끝남에 따라 후임 원장 선임을 위해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후보 2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서류 심사에서 3, 4위를 기록한 후보들이 면접 과정에서 최종 후보로 결정되고 이들이 4년 전 윤장현 시장의 인수위원회에서 분과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라는 점 때문에 정실 인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승인 기관인 중소기업 벤처부가 원장 선임 절차를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광주시가 이를 외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내년에 열리는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를 평화축제로 만들어 본격적인 한반도 평화통일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광주입니다. 평창의 평화의 물결이 50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19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에서는 평화에서 이제 연대와 협력 그리고 통일을 향한 지름길이 되리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윤 시장은 어제 평창올림픽 폐막에 맞춰 한반도기 하강식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남은 기간 동안 대회를 정성껏 준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국제수영연맹 홀리어 마글리온의 회장은 지난 9일 평창에서 윤 시장을 만나 북한 선수단의 대회 참가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최규성 사장이 취임했습니다. 최규성 신임 사장은 취임사에서 100여 년간 쌓아온 공사의 경험과 기술 등을 바탕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북 김제 출신으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최 사장은 19대 국회 때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고영구 신임 광주가정법원장이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고 신임 법원장은 취임식에서 학대받는 아동 같은 가정 내 약자 문제와 해체된 가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가정법원이 단순히 송사에 대한 판단을 넘어 치유와 회복을 위한 후견적인 역할까지 요구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1절을) 앞두고 근로정신대를 소재로 한 만화가 발행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944년 미쓰비시 중공업에 동원된 양금덕 할머니와 김성주 할머니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만화를 그린 공성술 작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두 소녀의 봄이라는 만화인데요. 이 만화의 내용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예, 1944년 일제강점기 때 어린 나이에 일본에 끌려가게 된 할머니들이 지금 현재 일본에서 엄청난 고초와 굶주림에 시달린 내용을 만화에 넣었습니다. 네, 여자 근로정신대 이야기는 처음으로 다룬 만화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계기로 이런 만화를 그려야겠다 생각하셨나요? 예, 그 근로정신대라는 그 간단한 거 모르고 위안부하고 자꾸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근로정신대를 알리는 데는 요즘에 청소년들한테 만화가 가장 좋다 해서 그 시민 대표님과 잘 얘기해서 진행된 겁니다. 네, 이번 만화를 만드시면서 실제로 양금덕 할머니와 김성주 할머니를 만나시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셨을 것 같은데 예,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 어떤 게 남으세요? 네, 할머니를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요. 당시 60년, 70년이 넘은 일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시면서 그 아픔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살아가는 모습도 그러고 여러 가지가 조금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작가님께서는 조아라 선생 이야기나 5월 만화 메이피플도 그리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어떤 역사와 관련된 만화를 많이 작업을 하고 계신데 네.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만화로 요즘에는 웹툰이 네. 청소년들한테도 인기가 좋고 그러니까 모든 인물이나 그 역사나 이런 것을 만화로 표현함으로써 그 청소년들한테 가장 가까이 갈 수 있고 널리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만화로 제가 많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저희들한테 책을 주셔가지고 이걸 보고 있는데 네. 안에 내용을 간단하게 봤습니다. 근데 웹툰만 있을 줄 알았는데 사진도 이렇게 적절하게 있어서 굉장히 이해되기가 쉬웠어요. 네. 이번 만화를 통해서 독자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 또 교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꼭 만화라고 해서 전부 다 만화로만 다 그리면은 역사적인 고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네. 사진을 적절한 곳에 넣은 것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이 적절한 곳에 들어가게 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도 그 시대를 방영하기 위해서는 그 사진과 웹툰이 같이 어우러지는 게 좋다 해서 사진이 아마 한 20% 내지 30% 정도는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작업하는데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걸리셨고 왜 작업하는데 오래 걸리셨을까요? 얘기 나온 것은 한 2년 전이고요. 네. 그래서 작품 구상하고 작품 준비하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렸고요. 네. 스토리 구상하는데 가장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스토리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통과가 되고 네. 마지막에는 그 시민 모임에 있었던 분들과 그 할머님들과 해서 종합을 해서 하자 한 게 이제 양금덕 할머니와 그 김성주 할머니 두 분을 모태로 가는 게 좋겠다 네네. 해서 그거를 모태로 가게 됐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하게 됐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 만화가 정말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겨울 유난히 추웠습니다. 때문에 봄이 더 기다려지는 것 같은데요. 추위가 물러가고 포근한 기온이 몰려오면서 봄꽃들도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와 만나보시죠. 겨우 내내 헐벗은 산 아래로 따스한 봄 기운이 퍼지고 있습니다. 무채색의 사냐가 여전히 겨울의 끝자락을 잡고 있지만 대지는 조금씩 생명의 싹들을 틔워내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흙을 뚫고 올라온 노란 복수초. 비죽비죽 솟아오르는 수선화 줄기. 나뭇가지마다 솜털을 입고 꽃망울을 맺은 목련이 성큼성큼 다가온 봄을 알려줍니다. 이제 복수초를 시작으로 길마가지 꽃과 또 수선화 더 여러 종류의 그런 노루기라든가 이런 꽃들이 계속 이제 필 것으로 그렇게 기대. 언제 추웠냐는 듯 한낮의 온도도 10도 이상 오르면서 온실에서는 성급한 나비들이 힘찬 날개짓에 나섰습니다. 배추 흰나비와 호랑 나비들이 제한된 장소지만 예년보다 빠르게 우아했습니다. 더욱 빨리 외부 온도가 따뜻해져서 나비가 우화를 해서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것이 쉽진 않지만 이제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봄비가 이번 주 중 내릴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비가 그친 뒤에는 더욱 빠르게 길고 지루했던 겨울은 물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정의당의 나경채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1호 공약으로 청년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나경채 예비후보는 청년 부시장제를 도입하고 시 예산의 5%를 청년정책으로 편성하겠다고 공약하는 한편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50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 사회 상속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민주당 후보들을 향해서는 경선만 통과하면 된다는 식의 오만함을 버리고 정책 경쟁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산구 평화의 소녀상 시민모임 김영수 공동대표가 광산구청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대표는 광산구를 여유롭고 편리한 생활도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더불어 사는 균형도시와 도농공의 조화롭고 균형 있는 복합도시 등으로 만들겠다며 출마 포부를 밝혔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광주 전남 지역 초등학교의 입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700여 명 줄었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광주 지역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14,4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425명이 줄었고 전남에서는 284명 줄었습니다. 특히 전남에서는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는 학교가 48곳으로 지난해보다 6곳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도시공사가 신규 직원 21명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분야는 행정직과 기술직, 업무직 등으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광주고 18세 이상이면 학력 등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오는 14일부터 원서를 접수한 뒤 블라인드 방식으로 면접 등을 진행해 직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 행위를 2대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단속할 119 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6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으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피난 통로를 막는 경우 그리고 소방시설을 차단하거나 고장을 방치한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도입된 농번기 농촌인력지원센터가 올해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이 사업이 올해부터 정부 차원의 전국 사업으로 확대돼 전남에서는 지난해보다 12곳 늘어난 33곳이 운영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15개 시군 21곳을 운영해 4,900여 농가에 농촌인력 5만 8천여 명을 중개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이르면 3월 말부터 봄꽃들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기상업체 513 웨더에 따르면 광주는 3월 말부터 개나리와 진달래가 4월 1일부터는 벚꽃이 개화할 예정입니다. 첫 개화일부터 일주일 정도 지난 4월 8일쯤에는 만개한 벚꽃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가 광산구 장록동 일대에 위치한 황룡강 장록습지를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정밀조사에 나섰습니다.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연 생태 관찰과 교육 등 보전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현재 이곳에는 멸종위기 1급인 수달과 희귀식물 자라풀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통 발효 음식에 대해 배우는 전통 장 담그기 체험 행사가 광산구 용곡동센터 체험학습장에서 열렸습니다. 부대 행사로 마련된 홈메이드 건강 간식 만들기도 참가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요. 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4월과 9월에도 숙성된 된장과 간장을 분리하는 장 가르기 체험과 고추장 만들기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클래식 가이드 김희곤이 들려주는 음악 인문학 해설 프로그램이 2주나 3주차 화요일 오전 11시 광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오는 3월 13일에는 봄에 듣는 샹송이 준비되어 있고요. 테마에 맞는 클래식 프로그램들이 11월까지 계속됩니다.